예,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은 갭상승 출발한 자리를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지켜낸 하루였고요. 뭐 일봉상으로는 해당 빗각 추세를 넘어간 것처럼 보이나 후반부에 좀 찜찜한 흔들림이 나오면서 끝이 났죠. 그래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걸 돌파로 볼 수 있지만 네마녀의 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상 조금 불편한 그런 그림도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9월 달에 9월 만기 때 이 빗각을 돌파한 다음에 만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9월 네마녀의 날 선물 옵션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힘이 상승 쪽에 기울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강한 상승세가 블록딜 콜옵션을 기반으로 많이 올라왔었고 11월 물 만기까지 그게 진행이 됐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블록딜 콜이 모두 완료가 된 다음에 12월 물부터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이제 혼조세로 섞여 있고 내년도 6월 물에 이제 숏이 몰리면서 그때까지 상단에서 이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자 그때 9월 만기까지는 어쨌든 이 빗각 돌파 이후에 상승 포지션으로 이어갔다면 자 이제 빗각 돌파는 똑같이 했지만 12월 만기 12월 내마녀의 날 포지션은 금융투자가 매도 포지션 하방이고 외국인은 하방에서 그 하방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립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9월 물과는 사뭇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남은 거래일이 뭐 5거래일 정도 되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월, 화, 수, 목 6거래일이네요. 이때까지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될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9월에 비해서요. 이런 점을 일단 인지한 채 이제 오늘 필요한 내용들을 또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화요일 나스닥은 0.59% 상승했었고요. 야간 선물은 0.28%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선물은 1,576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물은 0.79% 갭 상승 출발 후에 약간 올라서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며 3년 9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전망은 수요일 19시 기준으로 동결이 13%, 인하가 87% 정도 잡히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2월에 1회, 내년에 2회, 4월과 7월 정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280억, 풋옵션에서 188억 정도 집계되었고요. 12월 3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 1월물에서 600콜, 청산을 포함한 590콜, 580콜, 560풋, 54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2월물은 560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3월물은 600콜, 575콜, 청산인 570콜, 청산을 포함한 520콜, 그리고 청산을 포함한 570풋, 그다음에 520풋 등이 거래됐고요. 6월물은 680콜, 청산을 포함한 575풋, 그다음에 455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대체로 외국인은 콜 매도, 자, 콜옵션 매수를 매도로 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콜 매도, 신규 콜 매도도 포함해서 당연히 그다음에 풋 매수, 특히 마치고 콜 매도가 225억까지 늘어나는 등 콜 매도에 외국인들이 초점이 좀 맞춰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일 한번 금액이 얼마나 집계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고 약 10명의 후보군 중 1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매출은 4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월마트와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의 이용률이 많았고 알리바바 등 중국 플랫폼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11월 5일에 88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가 11월 25일 기준 75조 원대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12월 들어서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는 투자자금이 들어오며 80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인데요. 오늘은 종합적인 내용은 라이브 방송 끝자락에 트레이딩 리뷰 시간을 앞서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좀 가져와서 대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잘라봤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 흐름을 요약하고 전개 상황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포인트를 체크하는 내용으로 한 20여 분 정도 내용이 중요하게 오늘 다뤄졌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때 시청하셨던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한 번 정도 더 점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보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특징 간단히 짚어본 다음에 올려주신 분들, 일찍 올려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은 야간 선물 상승에 의해서 일단 갭 상승이 일어났죠. 갭 상승이 야간 선물 종가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약간 그 간극을 줄여주는 3분 정도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시가봉을 이탈한 상태에서 딛는 양봉이 이제 출현했죠. 그러면서 바톤은 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본장 시작 직후에 상승 움직임이 나왔고 돌파. 자, 오늘은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개념이었으면은 상승 돌파한 다음에 바로 꺾이기 때문에 상승한 거를 손절할 수도 있어요. 어제 같은 개념이요. 그러면은 한번 지켜봐야지 또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를 지켜보면서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살펴보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이제 완전히 이탈돼서 누르는구나로 보고 갭까지는 일단 봐야겠다. 여기가 갭이니까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먹어야겠다고 들어간 게 맞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게 롱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쵸? 순간적으로 얘가 이제 폭발했고 따닥을 할 수 있었던 상태긴 했죠. 어쨌든 여기는 미리 준비해놓고 있는 지점, 여기 요 자리에요. 요 자리 미리 준비해놓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오늘 얘가 이 꼭지가 572.55였는데 오늘의 파생반 1차 저항 미리 준비돼서 그어두고 하는 곳은 572.5였습니다. 한 틱 차이로 그것도 넉넉히 넘어간 한 틱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인 청산을 하고 보자 라면 롱 포지션은 단타로 1승을 거두고 숏으로 넘어가냐 마냐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바로 숏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닥 합리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돌파할 수 있으니까. 저항이지만 잠시 주춤거리고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침에 제가 8시 41분 2분에 올려드리는 거는 당일에 준비된 옵션에 준비된 자금들을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콜자리 풋자리를 보는 건데, 오늘은 저도 약간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어색했습니다. 왜냐면 시가가 요 정도 라인인데 저항이 여기밖에 안 됐어요. 보통은 저 위에서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입력값대로 입력을 시켰고요. 그게 여기였고, 그들이 이제 콜 들어가자마자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꺾이니까 여기서 보면 기준 음봉이 탄생했죠. 양봉을 모두 덮는 음봉이 탄생하는 순간 시가가 이탈됐어요. 얘가 기준 음봉으로 숏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언제? 여기까지 손절 잡고, 크게는 여기 이렇게 두 개 요 자리를 손절 잡고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딩이 되겠죠. 대신에 이 손절 폭이 2포인트 정도 되면 여기서 분할을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분할 여력은 항상 남겨야 되니까 분할을 여기까지 들어가서 손절 여기다 잡으면 순간적으로 반등할 때 윗꼬리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넓다면 그 이상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돼요. 손익비잖아요. 손익비. 내가 손실을 이만큼 보면 기대 손실이 이거면 기대 수익은 이거보다 더 크게만 하면 됩니다. 기대 손실보다 기대 수익이 조금이라도 한 틱이라도 더 높으면 확률이 4대 6만 나와도 계좌는 우상향 갑니다. 대신에 우상향 할 때 이렇게 못 가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줄었다가 늘렸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구조가 되겠죠.
얘를 앞으로 이 손익비 차이를 더 넓히고 그 다음에 수익 확률을 높일수록 우상향 각도는 높아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안 나오면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얘는 최소 정도 요 정도 보고 얘를 3대7로 2대8로 늘려놓을 수만 있다면, 수익을 좀 더 넓게 보는 조건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손익비를 늘릴 수 있다면 해도 되는 매매가 아니라 해야 되는 매매가 되죠. 그것만 구축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각자의 그 데이터를 수식화 해볼 필요도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오늘 매매 끝났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그간 움직였던 그 손익비 라인을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성장하는 거긴 해요, 사실. 이게 뭐 호락호락한 트레이딩이 아니잖아요. 보통 작업인가? 그래서 내 매매를, 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더 개선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이거 시장 대체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이 뭘까? 대체 돈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길래 시장이 올랐다가 내려가고 트릭을 주고 올라가고 차곡차곡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할까? 그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오늘도 한 틱이나 차이가 났잖아요.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하나씩 저도 발전해 나가려고 계속 매일마다 공부할 거 계속 공부해주고 있습니다. 공부해 나가야 너무 지금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알고 싶어서 저도 계속 하나 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 전체적인 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공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복잡한 거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어차피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갈고 닦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녹슬지 않게만 계속 유지하다 보면 잘 굴러갑니다. 녹슬지 않게만 관리해주는 작업이 까다로울 뿐이에요. 매일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녹슬만 하루라도 건너뛰면 녹슬 위험이 생깁니다. 하루라도.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은 손익비는 올라갈 거고, 또 이거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더 볼게요. 어쨌든 여기서 기준 음봉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쪽까지 봐야지. 기준 음봉이 탄생했고, 그 기준 음봉이 나중에도 영향을 계속 줬죠. 돌파하고 지지받고 계속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얘보다 제가 라인을 아래다 둔 거는 옵션 계산식은 얘지만 시장은 여기에서 더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을 여기다 둔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이 9시 2분봉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다 라인을 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갭을 메우는 자리, 갭을 메꾸고 사실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게 볼벤 하단이나 그 다음 볼벤 하단이 다음 지지라인에 가까워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블루에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란 선에서 반응한 거나 다름없어요. 순간적으로 휩쏘잖아요. 이렇게. 이거 V턴 효과잖아요. 자, 이 V턴을 보는 순간 숏은 마무리죠. 일단은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 V턴이 나오면 내가 숏 포지션을 무포로 만들고 최소한 여기에 흐름을 맞춰 나간다는 생각만 하면 크게 물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물릴 일을 없애야 되거든요. 내가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크게 물리지만 않으면 이 바닥은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어떡해요? 자, 다시 내려가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대응을 하는 거지, 다시 내려가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보여주지도 않는데.
항상 모든 우려사항이 많은 경우에는요, 항상 시장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진짜 아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우려감이 많을수록 오히려 시장에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잡겠다가 결국에는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왜?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곧 숏포지션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 반복되는 설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단 먼저 준비하는 건 뭐로 할 수 있죠? 누적된 수급과 현재 시장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데이터예요. 그냥 나중에 쌓이고 나면은 오늘은 좀 뒤에 조심해야겠네. 기준자리 이탈할 수 있는 게 후반부에. 처음에는 반응부터니까 먼저 반응부터 하고 확인을 하는 거니까 선조치 후 뭐라고요? 선조치 후 확인은 언제? 장 초반에. 장 후반부로 갈수록 오늘의 돈이 쌓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아침에는 쌓인 게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내가 이 조치가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무포로 만들어야 되고, 맞다면 불타기를 할 수 있고 보충을 할 수 있겠죠. 여기 V턴 기계적인 반응을 하면서 숏포지션을 없애야 돼요. 롱을 못 하더라도 그건 다음 문제고, 내가 수익을 보는 것은 다음 문제고, 손실을 크게 피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숏을 그냥 이탈에 숏을 들어갔는데 V턴인데 가만히 두고 있다면 이만큼 손실이 되는 거고, 그것만 손실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타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꺾이는 것에 자꾸만 내 시선이 쏠려있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매도기 때문에 자꾸만 매도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만하면 꺾이겠지가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하면 꺾이겠지, 그러면 조금만 내려가면 내가 수익으로 바뀌도록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갔고 내 숏이 나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괴롭힙니다. 그럼 여기서 꺾이겠지로 숏을 또 들어가요. 그러면 평단가가 여기 나오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나는 수익이네, 이 생각을 합니다. 그쵸? 비중 더 태우고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시장은 이미 돌아섰는데. 어떻게? 돌아섰는데. 프로그래마 제발 팔아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팔아줘. 돌아섰는데. 선물도, 외국인 선물도 돌아섰는데. 아니, 아예 돌질 않았었는데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왜 이러는 거야? 왜 돌아서는 거야? 왜요? 4, 5천억 안 넘어갔어요.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4, 5천억 넘어가지 않으면 돌리는 데이터들 많아요. 어제는 4, 5천억 넘어가면서 5천억 라인 넘어가면서 프로그램은 이미 임계점을 통과해서 잘 안 돌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게 참 알면서도 내 포지션 때문에 나오질 못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이제 좀 꺾이겠지. 아니네. 꺾이겠지. 아니네. 얼마나 스트레스야. 안 그런가요? 포지션을 바꿨으면 끝인데 이미 큰 손실을 보기 전에 V턴에서 대응을 하면 최소한 내가 마이너스를 키우지 않고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와 드디어 떨어진다 하면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차라리 희망을 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평단가 여기로 만들어둔 사람은 여기서 희망을 갖죠. 오케이, 그래도 내가 버텼다, 잘 버텼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물론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오버나이트 하고 더 강화되는 거 뭐 하루 이틀 보나요?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원치 않는 움직임, 야간에, 요즘 야간에 뜰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오늘 뜬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야간에 최근에 이 강세장에서 야간에 얼마나 많이 떴습니까? 야간에 밤도 스트레스 받고, 밤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스트레스인가? 주변의 가족까지도 스트레스예요.
다 영향을 미쳐서 행동하게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우, 왜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는데. 뭐 하다 보면은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게 돼서 일단 하여튼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자, 하여튼 이 V턴을 보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라는데, 이거 지금 노란색 이미 수급은 돌아섰고, 여기 돌아섰고, 이 뻔히 돌아선 게 지금 날렵하게 보이고 있고, 여기 기준 통과했는데 대응을 해야지. 차라리 이 손실을 끊고, 내가 이 손실에 인색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나 수익이었는데 이 손실에 인색하니까 그런 거지. 여기서 그냥 끊으면은 이거 여기서 이만큼만 갔어도 사실은 커버가 되는 건데. 흐름에 따라가면, 결을 따라가면. 여기서 걸림돌은 그냥 둘 거리거든요. 그냥 뒀으면 수익인데 꺾였을 때. 자,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수급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수급에서 드러날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나타나냐는 거지. 왔다 갔다 진짜 얼마나 정신없이 많이 흔들까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어봐야 결국엔 자리 잡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는. 내만여의 날 때 예외, 뭐 만기일 때 제외. 만기일 때는 조금 더 흔들 수도 있고, 특히 내만여일 때는 좀 더 흔들 수도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정도까지 왔다 갔다 심하게 안 해요.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방향성 나오다가 시간 한두 시간이라도 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아무튼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여기까지 체크를 했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피보나치 판단했죠. 이렇게 피보나치 넘어가면서 764 자리 넘어가면서 돌파했죠. 이미 618까지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764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764까지 넘어가면 이미 힘은 넘어간 겁니다. 오늘의 764를 넘어갔다라는 거는 여기 힘이 더 세요. 돌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거 이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시간으로 764면 돌파 확률이 높아진다. 시가 딛고 갔죠. 여기 시가 딛고 갔죠. 그 시가는 그대로. 자, 이거 보면은 지지와 저항 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으시죠? 시가 가만히 두나요? 시가 활용되잖아요. 시가 활용되죠. 여기 기준 9시 2분봉 기준과 1차 저항 라인인, 제가 여기를 더 중요시 여겼으니까 다 활용된단 말이에요. 돌파 지지, 이탈 저항, 이거는 계속 활용되는 겁니다. 돌파했으니까 지지받고, 일단 무조건 지지받는 게 아니라 일단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할론. 자, 역할하고 쌍바닥 패턴 보였죠? 더 상승하는데 꺾이는 것은 롱 포지션을 대응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대응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네. 여기 또 쭉쭉 뻗어가지 못하네? 그러면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내가 그 힘이 약해진 걸 보고도 롱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포로 돌려놔서 다음 기회를 봐야죠. 항상 무포는 기회를 만듭니다. 유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유포라고 제가 쓰진 않았는데, 무포는 항상 기회를 만들고, 포지션이 가득하면, 풀 포지션이면 기회는 박탈되고 리스크는 커집니다. 대한 리턴도 커질 수가 있겠죠. 리턴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그 다음 노란선, 여기 이동평균선 중에서 제일 스타트 먼저 달리는 것을 저는 초점 맞추고 봅니다. 만약에 레드라인이 블루를 뚫고 올라갔다면 레드라인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힘이 빠졌죠?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표현을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파생만 텔레그램에 오늘 밸런스를 맞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혹시 이때 점심시간 때 확인하신 분 다 확인하셨죠? 확인하셔야 되죠. 확인하려고 가입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정회원이신 분들은. 그거 확인 안 하려고, 확인 안 하면은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들어와 계신 건데. 자, 밸런스가 맞췄다라는 거는, 수급 밸런스가 맞췄다라는 거는요, 마치
개인들이 만긴 날에 위클리 양매수 균형을 맞췄다라는 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클리 옵션만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개인 양매수 포지션이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예를 들어서 여기가 565야, 여기 575야, 요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밸런스를 맞춰둔 거죠. 만긴 날 한정, 만긴 날, 위클리 만긴 날, 마치 만기가 아닌데 수급 밸런스가 맞다라는 거는 위클리 옵션 뿐만 아니라 선물, 현물, 옵션, 위클리 옵션, 미니 선물, 미니 옵션 모두 다 합쳐가지고 현재 균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균형을 만든 것 이퀄 혼조세예요. 자, 어제 혼조세, 무슨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어제 혼조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혼조세, 아침에 말씀드린 혼조세가 되는 순간, 혼조세라는 생각이 들 때 포지션을 풀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가급적 관망하거나 무포로 대기를, 내 타점을 노리면서 대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제가 균형을, 밸런스를 맞췄다는 얘기를 점심시간 때 드리고 얼마나 이동했어요? 포지션을 축소하고 관망으로 가면요, 저항점에서 균형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항에서 숏의 기회가 생기고 지지에서 롱의 기회가 생기죠. 포지션을 채우고 있으면, 어중간하게 포지션을 채우고 있으면 롱도 익절 못하고 숏도 익절 못하고 애매한 상태로 계속 시간만 끌어서 에너지만 지치게 만들어요. 낭비해서 지치게 만들죠.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수급 밸런스, 옵션, 그 위클리 옵션 차라리 만긴 날은 개인 양매수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많아서 뭐 볼벤 상단에서 매수하고 볼벤 하단에서 매도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기도 아니니까 기다리면 좀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오늘 밸런스가 맞아? 많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많이 내려가기도 어렵네? 적당히 보자. 위에서 좀 숏 보자 하면 되는데 판단하기가 좀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만기가 아니니까 선물도 봐야 되지, 현물도 봐야 되지, 개인 외국인 다 멀물 옵션도 봐야 되지,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도 봐야 되지, 프로그램도 봐야 되지. 프로그램하고 현물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같이 유기적으로 봐야 되지.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차라리 비중을 줄이거나 관망하는 상태로 타점을 노려야 됩니다.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내가 그 무게감이 결이에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에는 상방이 강하고 하방이 강하고가 일단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시장의 결이잖아요. 시장의 결을 보는 건 가장 중요하죠. 시장의 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다, 균형이다, 개인 위클리 만기라면 양매수다, 혼조세다. 결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 결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방향성으로 트레이딩을 하죠? 거의 여기서는 별로 크게 힘을 줄 건 없습니다. 짤짤이에요. 그냥 짤짤이. 소액으로 그냥 단타치다 놀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뭘 해요? 여기서 숏을 얼마나, 물론 볼벤 상단에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볼벤 상단이네, 손절 잡고 조금 해야겠다, 이 정도라는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아예 관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회가 올 때까지 무포여야 기회를 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이 기회에서 자꾸만 내 포지션이 우선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벤 상단 찍었잖아요. 그럼 볼벤 상단이면 하단까지 트레이딩은 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굳이 안 봐도 오늘 요거 먹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뭐 진짜 꼭지서부터 꼭지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는 결이 잡혔을 때나 가는 거라고요. 사실 후반부에 힘이 약해져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후반부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누르는데 좀 힘을 써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엄청 크게 밸런스가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애매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결국 만기일에. 예. 네, 추세 밑각을 돌파해서 마감은 했지만 후반부에 찜찜하게 종료되었고요. 블록딜 외국인 콜매도가 많았고 투신의 일부 매수 포지션 정리와 개인 월물 콜옵션이 많아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포지션이 뒤집히는 돌파 1일 천하에 유의해야 하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수급상 기술적으로는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급상 1일천하 혹은 목요일 만기까지 이틀 정도 올라와 있다가 다시 만기 네마뉴의 날을 향해서 밀리는 그런 과정이 또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한 금요일 정도? 목요일 아니면 목요일에는 어쨌든 개인들의 위클리 풋을 돌려야 되니까 콜 쪽으로 몰아서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되긴 어려우니까 이제 하루 정도를 잘 이겨낸다면은 금요일 장이 조금 위협적일 수가 있겠죠. 물론 목요일 만기 끝난과 동시에 종가의 외국인들이 원래의 패턴대로 월요일 위클리 옵션을 가지고 또 콜옵션 종가 베팅으로 한 4, 50억 들어온다면 그래도 금요일에는 갭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또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전체 네마뉴의 날 포지션을 살펴야겠다. 라는 거고요. 563에서 565에 해당하는 지지력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갭을 극복하지 못한 SK 하이닉스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연속 선물 환매 수세에 이어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다시 대량 매도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채권에서 선제적 매도세와 블록딜로 선제적으로 상단을 콜매도로서 닫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마뉴의 날 월물 포지션은 외국인은 기존 하방에서 하방 축소로 점점 중립화가 진행 중이었으나 아직은 하방 우세고요. 그 다음 개인은 상방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선물도 개인 미결 상방이 우세한 상태고요. 금융투자는 하방입니다. 선물 매도가 특히 강한 상태고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현물을 던지면서 앞으로 누를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하이닉스 선물로는 매도로 해지해둔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면 상황이 안 된다면 코스피 선물 매도를 대거 스프레드를 통해서 롤오버 할 거고요. 현재는 매도 스프레드가 그래도 약간은 유리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 정규 회원방에 올려둔 제가 시시각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올려둔 내용을 잠시 가져와서 복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전장의 일부 3컷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내가 장중에 계속 확인할 수 있으면 장세 판단에 도움이 되고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과 이제 기존에 구독했지만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어디에요? 구독자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초대받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8시 52분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장 개인 선물 매도 900억은 시장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봉 아까 전에 이제 흐름 다 잡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고려하면서 볼게요. 자, 먼저 프리장 개인 선물 900억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매도였죠. 지금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2천억 정도 매수로 끝났지만 초반에는 매도 900억이 잡혔었죠. 그거는 시장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본장 시작했고 시가봉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막히고 시가봉을 이탈하면서 오늘의 갭을 먼저 메꾸러 내려가냐 본장 수급 상황과 움직임 보고 파악해야 된다를 8시 59분에 올려드렸었죠. 시장은 어떻게 진행됐죠? 자, 시가봉을 돌파할 것이냐 얘도 나오고 뒤에도 나왔습니다. 시가봉을 돌파할 것이냐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파생반 1차 저항에 바로 직면했죠. 자, 파생반 1차 저항 라인에 바로 직면. 여기 꼭지점. 자, 여기 꼭지점이었죠. 오늘 고가가 아침 고가가 572.55였는데 제시해드린 자리는 좀 시가 대비 좀 짧았던 572.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히고 자, 그럼 돌파 나왔네요. 시가봉을 돌파할 것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막히고 1차 저항에서 막히고 시가봉을 이탈하면서 자, 시가봉을 이탈하면서 오늘의 갭을 먼저 메꾸러 내려가냐. 오늘 갭을 다 메꿨죠? 자, 두 번째 순서로 두 개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9시 1분은 하이닉스가 9시 본장에서 갭으로 밀려서 출발하고 양봉을 만들면서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상승했고요. 하이닉스의 차트를 놓고 보면은 분봉에서 오늘 초반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여기서 프리장 시간에 올랐다가 내려가서 본장으로 넘어가더니
본장에서 개파락 출발해서 순간적으로 극복하더니 다시 한번 밀어내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시 20분 지나서 딛고 W 패턴으로 쌍바닥 잡고 올라오면서 갭을 커버해줬으나, 자 여기 이평 뭉친 자리와 볼벤 상단의 끝내 막혀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이닉스의 움직임이었고요. 일봉상으로 그 자리는 결국에는 지난번에 11월 21일에 4% 시장 하락한 날 갭이 빠진 자리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날이고, 꽉 채우기는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과연 금융투자가 그거를 허용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9시 봉으로 시가봉 지킨 뒤 양봉으로 살리기, 시가봉 돌파가 나왔었고요. 바로 1차 저항권 반응이 나온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하이닉스 변동이 거칠게 나옵니다. 시장 영향 그대로 미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중요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또 SK 하이닉스 움직임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21선을 못 넘긴 하이닉스가 결국 그 자리 저항을 받은 상태였고요. 9시 7분에 1차 저항은 평소보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일단 반응이 나오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갭 메우러 가는 중이었고요. 자 여기 다시 선물로 반응을 보인 다음에 1차 저항 반응을 보인 다음에 갭을 메우러 다시 내려왔던 그런 자리를 얘기한 거고요. 순간 이탈했다가 V턴이 나오기도 했죠. 외국인 위클리 콜옵션 매도가 570부터 위로, 2일 전에는 종가 콜매수, 위클리 콜매수 물량은 560에서 555짜리 다 보유 중인 상태고, 아마 장에 그 거래가 없어서 호가가 없어서 청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식반의 내용을 잠깐 언급드린 건데요. 뭐 종목 하나는 이제 주식반 전용이고 빼고, 내년에 이제 매집까지 병행할 만한 좋은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오늘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단기와 중장기를 모두 병행할 수 있고 매집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주식반에 이거는 이제 한 팀장님 종목은 주식반과 파생반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당일에 좀 뭐 바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밀린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살펴보면 밑에서 딛고 다시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미 시장의 주도주 중에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다음 힘이 들어온 것들 위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동양고속이 어제 상한가와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대장은 천일고속이지만 천일고속은 실제로 잡기가 어렵죠. 예,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건 동양고속이었습니다.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는요. 그리고 9시 21분에 개인 선물 매도가 500억인데 이거 매수로 바뀌는지 다시 1천억으로 늘어나는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매수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조금 방해를 받았죠. 상승에 대해. 나스닥 분봉이 잠깐 흔들렸고요. 오늘 생긴 갭을 모두 커버했었습니다. 선물 시장이 이때 모두 커버한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9시 22분에 SK 하이닉스가 회복을 하지 못하면 1차 지지까지 다시 공간 열고 단계적으로 봐야겠는데 SK 하이닉스가 그 뒤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9시 25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3천억을 돌파했는데 딱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돌파한 다음에 다시 터닝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했었죠. 시장은 다시 563에서 565 라인의 매물대를 체크하고 있었고요. 이제 어제 더 거래가 늘었던 자리였죠. 28분에는 SK 하이닉스가 전일 양봉 몸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리고, 이탈과 지지 여부가 시장에 중요한데 결국 지지받고 돌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곧 시장에서 반등 방향으로 프로그램과 함께 다 같이 나타났던 거죠. 선물까지도. 9시 32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반등 상황과 시장 반등이 일치합니다. 여기 돌리는 거. 프로그램 비차익이 중요하고요.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 SK 하이닉스는 프로그램 매도를 축소하는 방향이었다. 9시 33분에는 다시 프로그램이 3천억 매도를 넘어서면서 SK 하이닉스가 54만 5천원을 깨는지, 자 이거는 일단 돌아서서 3천억 찍고 터닝이었는데 다시 3천억 매도로 넘어설지, 아니면 지금 이런 지킨 상태로 반등을 쭉 시도하는지, 그럼 오늘 당일 피보나치 반등을 살피면서 체크해야 되겠는데, 피보나치 반등을 살폈더니 결국에는 764까지 도달했어요. 764를 넘어가는 순간 이미 힘은 넘어간 겁니다. 618까지 최대 반등이라고 본다면, 다음 자리인 764까지 넘어간다면 이미 힘은 상승으로 돌려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내려오는 경우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미 764 때 이거 돌파하겠는데, 어디 꼭지를 돌파하겠는데 라는 말씀을 실시간으로 드렸던 거죠. 당일 382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쭉 올라왔고요. 자, 두 번째 컷은 이렇게
9시 37분 프로그램 매도가 축소됐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이게 1천억 선까지 확대됐었죠. 그리고 개인 선물 매도가 1,300억까지 확대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는 55만 원의 회복을 도전하고 있었고요. 그럼 나스닥도 돌리고 있었고 9시 42분에는 외국인 선물부터 살짝 단타성 물량은 나가고 있으나 프로그램 비차익은 개선 중입니다. 9시 48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단타성으로 잠깐 나가도 프로그램 비차익 등 다른 쪽으로는 이제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으니 외국인 선물도 다시 진입하며 더 살립니다. 일봉상 반등 추세에 살리기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55만 원을 회복했고 나스닥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9시 49분에는 9시 2분봉이 가장 근접한 기준 음봉이 되는데 돌파했다가 지지받는 역할을 했었죠. 563에서 565 매물대를 딛고 돌아선 시장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이 거의 1천억 원 개선되면서 힘을 크게 쓴 상태입니다. 피보나치를 잡아본다는 것은 유의미한 반등 시도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장중에 이제 피보나치 좀 잡아볼까 하면은 이 바닥 자리가 일단은 유의미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털리더라도 일단 그 당시에는 유의미한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피보나치를 돌려봅니다. 빗각을 잡아보는 것과 비슷하죠. 나스닥이 당일 저항에서 주춤거리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개선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주춤거렸죠. 10시 6분에는 9시 2분봉 저항 역할 중 1차 저항을 포함하여 넘어가면 위로 안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 위로 안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단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변동성은 계속 거칠기가 쉽습니다. 금투는 하방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 외국인은 기존 하방에서 하방 힘을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보합 도전하고 있었고요. 10시 10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2천억을 매수를 돌파했었고 프로그램 매도는 축소돼서 1,700억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속 축소했죠. 계속 축소했었죠. 매수 전환까지도 만들었었죠. 순간.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은 외국인이 당시에 상방, 개인이 양방, 풋옵션 우위의 양방, 금융투자는 콜 매도 중심의 양매도세가 있었습니다. 10시 24분에는 잘 가던 시장의 방해 요인으로 개인 선물의 매수 전환이 있었던 시간이고요. 자, 개인 선물은 이렇게 매수 전환이 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매수가 올라왔어 가지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방 에너지와 상방 에너지가 밸런스를 맞추는 시간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끝났습니다. 혼조세였죠. 그리고 세 번째 컷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컷으로 잘라봤는데요. 10시 37분에는 외국인의 월요일 종가 위클리 콜 매수 물량은 3배 정도 커진 수익 구간으로 추정되고요. 이거는 555 위클리 풋부터 560 사이의 위클리 풋 세 호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쉽게 청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래 효과가 부족해서요. 10시 44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3천억을 돌파했고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도 800억 선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체크 포인트 프로그램 어디까지 체크하냐 여기 올려드렸던 거 넘어갔다가 이탈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후반부에 찜찜하게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11시는 볼벤 상하단 축소 진행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 이따가 보면은 이제 볼벤 하단과 상단을 거의 왕복하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11시 3분에는 개인 선물 매수가 소폭 증가했고요. 상승의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11시 3분에는 개인 월물 콜 43억까지 증가했고요. 6분에는 다시 9시 2분봉 기준 잡았던 자리를 11시 6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었죠. 돌파된 1차 저항 역할을 테스트 중이다. 여기 계속 테스트하는 여기 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이탈됐다가 V턴으로 또 올라왔죠. 이 V턴 패턴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돌아설 때 매수가 좋은 자리죠. 반대로 역 V턴은 이렇게 되는 거꾸로 Y축 반전 해보면 됩니다. 11시 17분에는 개인 선물 매수가 소폭 더 늘어난 가운데 프로그램 비차익은 매수 전환 직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현위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여기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여기 쫙 그으면 하방, 상방 비슷하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죠. 혼조세를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를 맞춘다, 혼조세다. 마치 만기일에 개인들 양매수세와 같다. 어떻게?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 축소하는 것이 좋다. 방향성 결이 없다. 관망하거나 하더라도 살짝 틱틱이 정도 아니면 구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애매한 자리에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다 같은 말이죠. 11시 30분 수급 밸런스를 맞추면서 볼벤 이격이 좁아지고 터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개인 선물 매수가 1,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오늘 걸 잘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세 컷만 봤고요. 오후 전권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을 적용한 것들 618, 599 지금 생략하고요. 585 나중에 이제 필요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585, 11월 14일에 갭으로 이탈된 자리 다시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563에서 565 정말 많은 자리였죠. 12월 3일에 지지를 또 체크했습니다. 564.35였죠. 550에서 551, 12월 1일에 지지를 확인하며 종료했고요. 그때 종가는 553.4였습니다. 밑으로는 534에서 536 정도를 또 살펴야 되고요. 526, 520에서 22 정도를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시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12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2% 정도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5,800억 매수로 투신 선물은 종가에 4,0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에 매도 포지션이고 9월 만기 이후에 약 3조 원 이상 매도해서 사이즈업을 매도해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972억 매도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1748억 원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67.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5482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중기 추세 빗각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그다음 아래로 1410원 돌파했고 1440원 돌파했고 위로 1470에서 80원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구두갭이 나왔었는데 이 1480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갭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뚫리면 1500원, 그 다음은 이제 2009년에 기록했던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국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년물 국채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 1조 4천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12월 2일 기준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은 166조 8,002억 원으로 한 달 전 약 144조 원 대비 23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누적적으로 반복되면 주의해야 할 신호이기도 합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1.24% 하락한 29.36으로 마감했고요.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정의대로 31일 기준으로 변동성 밴드를 설정해보면 현재 V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약 22거래일 동안 코스피 200이 위아래 약 8.7%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베이시스가 0.46이니까 한 0.5 정도만 더해서 선물했다가 표기해보면 위쪽으로 밴드는 22거래일 약 한 달 동안에 620이니까 620.5 이 정도가 지금 나오고요. 아래로는 521.5가 되면서 약 그래도 아직도 100포인트 정도의 범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다 50포인트씩은 위아래에 옵션 시장에서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과정이죠. 언제까지? 앞으로 한 달, 즉 22거래일이요. 다만 이는 변동성 지수가 바뀌면 현재가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